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데 사실 오늘 또 금요일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그래서인 건지라고 좀 저희가 이슈를 그쪽으로 돌리고 싶은데 글쎄요. 그래도 시장은 또 내일 모레 열릴 터 저희 전략 좀 더 교묘하게 만들어 가보죠. 도곡지점,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나와주셨고요. IM증권 신사업 추진팀장님, 이동근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이슈를 여러 가지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미국도 혼조를 그려내긴 했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 금요일 날 마감했었을 때는 이제 금리 인상은 좀 안 할 수 있는 후보 쪽에 좀 더 많은 표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금리 인상 일본에서 안 하겠구나 라는 얘기가 나왔었다가 다시 금리 인상 용인하는 쪽으로 완전히 투표가 나오게 되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일본은 이제 선물 쪽에서부터 하방이 그려졌고 오늘 니케이 시장 반영시키는 거 보니까요.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 벌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시장도 좀 타격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동근 팀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시장 하방이 빌미가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지금 경계 심리로 읽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뚜렷한 재료가 없다라고 읽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빠지는 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죠. 첫 번째는 일단 일본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다는 것. 근데 그 급락의 배경이 결국은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의 어떤 그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일본 은행이 그 금리 인상 쪽으로 또 방향을 정한다면은 시장에서 가장 또 걱정을 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또 이제 그걸 지금 시장에서 미리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는 이번 주는 사실 거래일이 3일밖에 없어요. 징검다리 휴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좀 뭔가 이런 적극적인 대응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들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을 좀 이제 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지적되는 부분이지만은 수급이 지나치게 얇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악재에 민감한 시장에서 더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조금만 뭔가 부정적인 재료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매물이 조금만 나오면은 시장이 크게 밀리는 이런 흐름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오늘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굉장히 급반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급반등한 거 갖다 이틀 만에 다 까먹었어요. 네.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사실 급반등해서 어느 정도 거기서 이제 좀 가닥을 잡아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틀 만에 다 이제 반납을 했다라는 부분이 제일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이 지금은 박스권에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2,500 코스피 기준 2,500에서 2,700 정도의 박스권을 말씀드리는데 결국 이 박스권을 벗어나기가 참 힘들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시장이 이러한 그 박스권 흐름에서의 당분간은 등락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스권 내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면서 그래도 받쳐줄 땐 받쳐주고 상단을 만들어줄 땐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이런 매크로 이슈 관련해서 우리 신 부장님께도 의견 여쭐게요. 그러면 지금 소화를 하는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 구간, 이런 매크로 구간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사실 중국 쪽은 플러스 요인이 좀 많았고 일본 쪽은 지금 마이너스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미국 눈치도 계속 봐야 해요.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 지금 다 눈치를 보고 있는 현재 시장이거든요. 어떤 대응 주고 계시는지요? 일단 8월 초 그 큰 하락이 나타나고 큰 변동성이 나타난 이후에 지지부진한 장세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반도체 하향 조정 리포트 때문에 국내 주가 지수가 또다시 출렁였었고 지난주에 마이크론이 호실적 내놓으면서 좀 반전되는 분위기 났었는데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데 좀처럼 회복이 쉬워 보이진 않고 있고요. 이런 각기 다른 정책에 일본은 빠지고 중국은 또 오르고 있고 일본 여기 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시바 총리 당선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 또 이에 따른 엔화 강세, 또 이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여기 금투세 강화 발언까지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또 반면 중국은 대대적인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모처럼 급반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오늘은 일본 증시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국내는 금투세 논란이 큰 만큼 일본의 금투세 강화 발언이 혹시나 일본의 스탠스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어서 오늘 좀 이런 영향 받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국내도 뭐 징검다리 연휴 있어가지고 관망 심리가 좀 더 짙어진 영향도 있어 보이고요. 또 이런 징검다리 연휴 이후에는 본격적인 실적 발표 장세로 접어드는데 네. 실적과 향후 전망에 따른 플레이 이제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좀 전에 언급한 그 엔캐리 청산 우려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이벤트는 아니기 때문에 큰 변동성까지 일으키진 않을 듯 하고요. 그동안은 이런 뭐 실적보다는 지표, 심리, 이벤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면은 이제는 실적에 따라서 좀 움직일 거로 보이고요. 금투세가 유예된다면은 코스닥부터 급반등할 거로 생각되긴 하고요. 글로벌로 가장 낮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부담도 제일 적고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도 조금씩 가라앉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가 꽤 유입될 거로 생각되고요. 오르기는커녕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업사이드 리스크라고도 부를 수 있죠. 곧 하락보다는 위로 튈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이러면은 또 포모감까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좀 너무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스권 네, 좀 갈 수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빠질까? 그렇게 네.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네. 우리는 어디서 그 긍정의 기회를 찾아야 하는가가 사실 더 듣고 싶은 멘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오케이예요. 근데 일단 팀장님. 네. 반도체가 좀 걱정입니다. 지금 순매수에는 SK 하이닉스는 보이거든요. 뭐 한미반도체도 보이고요. 반도체가 안 보이는 건 아닌데 걱정돼요. 왜냐하면 반도체 어떻게요라는 얘기만 지금 몇 개월 하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지칠 만큼 지쳤다라는 게 기회일 것 같기도 하면서도 심리적으로 완전히 바싹 건조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지금 반도체는 어떤 구간이다라고 정리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포지션 역시나 또 대기예요? 반도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심리의 구간이에요. 진짜로 이제는 뭐 시장에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반도체에 대해서. 예.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짝하기도 했었는데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는 반등을 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도 오늘 4% 이상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세는 뭐 크게 영향을 주진 못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참 진짜로 이제는 정말 투자 심리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것 같아요.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설마 했는데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정말 시장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9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8조를 팔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국인이 판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가 한 7조가 좀 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비하면 순매수란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심리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스탠스 그리고 전망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거의 다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나와봐야지 또 알겠지만 실적 발표까지 끝나면 오히려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지금 저평가 구간이에요. 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을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은 심리가 더 크게 작용을 하죠. 심리 수급. 외국인이 팔고 있고 투자 심리가 바닥에 있고. 그 부분이 지금 작동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거 갖다가 뭐 공격적으로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내심 분명히 지금은 매도의 구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이제 분할 매수의 구간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발표까지 완전하게 좀 끝나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측면이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저는 잡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그 밑에 있는 어떤 밸류체인 종목들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하긴 했는데 그런 반등의 연속성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실적을 좀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알겠습니다. 잠정 실적 이제 10월 초에 또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공개가 될 텐데, 근데 사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컨센을 소폭 하회할 전망이다라고 국내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사실 의견이 갈리거든요. 신 부장님, 삼성 살 때 됐다? 아니다. 어떤 의견에 조금 더 기우세요? 결론은 저도 분할 매수 관점이긴 한데요. 삼성전자의 국한에서 보면은 PBR 밴드 쭉 길게 뽑아서 보면은 역사적 밴드 하단이거든요. 아주 큰 악재가 발생했었던 때에도 그 하단은 지켰다는 의미인데요. 그 하단 영역에 있고요. 그러니까 곧 그닥 무서운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조정이야 열어둬야 되겠지만 견딜 수 있는 주가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저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주식이기도 하지만 국내 지수 플레이로도 상당 부분 많이 작용하긴 해가지고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도가 지금 현재 되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해결돼야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올라갈 거로 보이긴 하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 점이 좀 아쉬운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당연히 반등할 거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업사이드를 엄청 크게 보는 편은 아니고요. 제대로 된 퍼포먼스가 나오려면 일단 HBM, 일단 성공적으로 진입해야 할 거고 메모리 시장도 여러 논란을 잠재울 만큼 폭발적인 개선이 나와야 할 텐데 폭발적이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뷰에 대한 전망을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무너지며 추세적인 하락으로 갈 거로 생각하진 않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뷰는 이 정도 가격에선 버티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마이크론이 긍정적인 답변을 들려주기도 했고 그렇다면 현재 밸류는 그리 무섭지 않다. 좀 더 기다려야 할 듯은 하나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적정 비중은 그대로 견디면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는 열어두고 계시는데 지금 바로 반등을 노린다라기보다는 업황 그리고 한국장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성격이 같이 묻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점진적인 움직임으로 방향은 보겠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사실 지금 그렇게 재밌는 구간은 아닌 상황 속에서 오히려 시장에 있어서 재미 요소를 주고 있는 쪽은 지금 오히려 중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야, 진짜 경기 부양 한 번만 더 했다가는 정말 지붕 뚫고 하이킥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장에 있어서 여러분 상해 종합지수 7.74%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천 쪽, 홍콩 쪽 지금 이야 장난 아니게 올라가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 모두 돈을 써서 중국 쪽으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글로벌 머니마켓, 머니무브가 중국 쪽으로 갈 것인가? 그럼 당연히 지금 철강 쪽이라든지 아니면 화학 쪽이라든지 그동안 안 움직였던 쪽이 오히려 이쪽 트리거를 통해서 다 움직이고 기관 또한 담고 있는데 그럼 확실히 이쪽이 주도주가 될까요? 중국 관련주가 이렇게 주도주적인 성격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도 보시는지도 이동구 팀장님 궁금하고요. 사실 저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그 어떤 그 모멘텀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뭐 전례 없던 이건 정말 전례 없던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 인민은행의 그 요번에 이제 그 부양책 발표 방식이 그랬고 그 이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이제 그 소집을 한 중앙정치국 회의도 그랬고 사실 이건 전부 다 전례 없던 일이에요. 이렇게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중국이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이번 어떤 이런 일련의 부양책 발표에서 좀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증시 안정책, 정책금리의 동시 인하, 그리고 상업은행의 자본 확충 계획, 이게 이제 부양책 패키지인데 여기에다가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재정 지출의 강화, 그리고 부동산 부양 다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견 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이후에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떤 뭐 경제가 여기서 그래가 이로 인해서 V자 반등이 나오고 이러기 쉽지 않아요. 네. 조금 텀을 두고 이제 뭔가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결국은 이러한 정책의 지향점은 소비의 성장 기여도 확대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의 내수 활성화. 여기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 오늘 그런 차이나 플레이라고 하죠. 우리가 차이나 플레이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은 역시 저는 당장 1일부터 7일까지 중국이 국경제를 연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 소비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물론 뭐 이게 부양책 안 내놔도 이 국경절 연휴에는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행들 많이 가고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그 부양책의 효과까지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당장 나타나지 않겠지만은 어떤 기대 심리가 나타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시너지가 좀 가능할지 여부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또 하나 저는 중국 관련주에 대한 매력은 그동안 사실 오랫동안 지나치게 오랫동안 시장에 소외가 돼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소외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증시에서 사실 중국 관련들이 소외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정도의 플레이는 이번에 지금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은 뭐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화장품 쪽에서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보면 화장품 내 섹터 내에서의 흐름이 변화가 됐었잖아요. 뭐 북미 쪽 이런 쪽에 일본 쪽 이런 쪽에 이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뭐 아모레퍼시픽의 움직임이 좋아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지금 이런 그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주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확실히 우리는 좀 지켜볼 부분은 있다라는 점에서 기회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좀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면 일단 볼만한 종목으로 좀 추려서 두 분의 의견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신 부장님, 그렇다면 일단 좀 경기 민감주단 아니면 이렇게 나눠볼까요? 산업 영역단으로 본다면 많이 좀 눌려 있었던 쪽이잖아요. 뭐 당연히 제철도 그렇고요. 화학 쪽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기 부양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움직일 텐데 그 관점에서 지금 매수는 사실 부담이 없는 자리인 거잖아요. 바닥권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닌가요? 네. 오. 일단 중국이 이전에도 부양책을 내놓긴 했지만 예.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일시적이라는 시선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인 부양책 내놓았고요. 지속될 것이란 신뢰감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지수 크게 반등하고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뭐 코스맥스, F&F 등 중국 쪽 비중이 높았던 소비재 쪽 반등이 세게 나왔었고요. 화학이나 철강 섹터도 반등을 하긴 했는데 화학이나 철강 이런 경기 민감주 쪽은 솔직히 얼마나 지속될지 좀 싶긴 하고요. 일시적인 심리 개선 정도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중국 자국 업체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 이게 글로벌 전체 사이클로 큰 개선을 일으킬 만큼 일지 또 뭐 현재 경기 침체 논란도 작고 경기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닌데 일단 글로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로 보이진 않거든요. 중국이 예전만큼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크진 않은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면서 잘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경절이라고 하는 명확한 쪽에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까 전에 팀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그런 소비재 쪽으로서는 어떨까요? 국경절 소비도 기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에서 확실히 소비 쿠폰을 뿌린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에 있어서는 확실한 루트는 맞잖아요. 그럼 우리와 중국 연결고리 있는 화장품주는 또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좀 더 비중 확대의 기회가 될 수는 있을까요? 사실 이게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해요. 네. 다만 분명히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은 나타나겠죠. 일단 뭐 국경절 이번에 이제 그 특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그동안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못했던 그런 쪽의 이제 업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하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또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 담는다는 표현보다 저는 지금은 사고 올라온 팔아야 냉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뭐 갖고 가는 주식 아직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거는 지금은 분명히 이제 어떤 이런 트렌드,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등에 업고 지금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접근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쪽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면은 거기서는 또 어떤 그 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단기적으로 어떤 이벤트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에서의 기회는 주어질 텐데 그런 기회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올라오면 좀 빠르게 차익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점. 이걸 계속해서 끌고 가는 관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까지 코멘트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거래대금 상황이 계속 한번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죠. 지금 4위단에 에코프로 머티 보여주고 있고요. LG 엔솔 9위에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이죠. 사실
아,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동안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신 부장님, 이제 사실 10월은 테슬라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로보택시는 뭐 2차 전지 땀보다는 자율주행에 좀 더 관여도가 크겠지만 그래도 출하량이 10월 2일에 나온다라는 것. 10월 초에 출하량이 나오고 나면 에코프로, 머티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전구체, 전고체, 셀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인책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까지 올라왔다가 확인하고 더 갈 수 있는 자리는 맞는지 여러 가지 고민은 들거든요. 지금 어떤 판단 주고 계세요? 오늘 오전에 좀 세게 오르다가 그죠. 네, 그러다 지수 전반적으로 흘러내리면서 예. 배터리 종목 대부분도 상승분 좀 토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한 달 사이 보면은 대형주만 해도 최바닥에서 30% 정도 올랐고 중소형주 경우 50% 넘게 오른 종목도 있고요. 초반엔 그저 최바닥에 대한 수급 뭐 이런 이후에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전기차 전망 조금씩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징검다리 연휴가 지나면 실적 시즌에 접어들고 하반기 실적들이 속속 발표될 텐데 기대감은 거의 없긴 하잖아요. 이 부분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일 것 같고요. 내년도 가이던스도 이미 많이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될 내년 뷰가 바뀌었을지 이게 좀 중요할 거로 보고요. 전방이 조금씩 개선되는 만큼 그리고 바닥도 다진 만큼 좀 우호적인 시각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긴 하고요. 금투세가 마무리되면 코스닥이 세게 반등할 거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대장격인 바이오, 뭐 2차 전지 필두로 지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좀 더 기대가 되긴 하고요. 현재로서는 시황보다는 수급적인 이벤트, 뭐 그리고 2차 전지 또한 중국 원자재 제재 뭐 가능성 이런 악재보다는 긍정적인 이벤트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 요인 많이 언급 주셨네요. 저희 프로의 시선 이어가는 동안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현재 8% 넘게 오르면서 장중 고점 지나가고 있는 구간인데 우리 국내 지수는 마이너스 낙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